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파트의 강의를 맡은 곽태인입니다. 손해보험 파트는 18번부터 33번까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목차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손해보험의 개요,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저축, 퇴직,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120페이지 화재보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화재보험의 이해입니다. 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으로 구분한다 라고 교재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보통 집이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거를 주택물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보통은 공장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맞습니다. 이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저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무실 내지는 상가와 같은 건물들을 저희는 앞으로 일반 물건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주택은 주택이고 일반과 공장은 저희가 퉁쳐서 일반 화재보험의 영역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의 담보 내용을 보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 내용에서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소방 및 피난 손해, 그리고 잔전물 제거 비용 등 비용 손해라고 주택화재보험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 화재보험을 보면 그와 다르게 폭발과 파열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폭발과 파열을 보통약관에서 담보를 하는데 왜 일반 물건에서는 폭발과 파열을 제외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주택에서는 사실 터질 만한 물건이 도시가스라든지 부탄가스라든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서 일반 물건에서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가 혹은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터질 만한 내용들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특별약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보험의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 손해입니다. 여기서 재산 손해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는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쌓아놨던 저희 소중한 물건들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다 하여 직접 손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겠죠? 물을 막 쐈습니다. 물을 막 쏘는데 이 물들이 옆에 있는 창고에 가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관하고 있던 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젖기 쉬운 물건들이 전부 젖어버렸네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저희는 무슨 손해다? 소방손해다 라고 부릅니다. 제 창고의 절반은 탔지만 나머지 절반은 불이 타는 와중에도 제가 이 물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트럭에 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화재보험에서의 적재물은 보관 장소로 옮길 때는 보험사에다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나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미처 통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관지에서 5일간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피난손해라고 부릅니다.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손해입니다. 비용손해는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사고 현장의 보험 목적물 제거를 위한 비용으로서 각종 해처리 비용이라든지 청소 비용, 상하치 비용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이는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이 목조 건물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거죠. 그리고 저희 집 옆에도 나무로 지어진 집이 있네요. 또 그 옆에도 나무로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바람을 타고 옆집으로 옮겨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있는 목조 건물들의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치워버립니다. 이걸 저희는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위권 보전 비용입니다.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잔존물 보전 비용은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통 파트에서 제3자 대위 또는 잔존물 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나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위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열심히 다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쁜 집을 짓고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마당도 있고 개도 한 마리 키우고요. 이런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와서 제가 지어놓은 집을 봤어요. 근데 너무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저희 집에다 살짝 불을 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번져서 저희 집이 다 탔습니다. 다행히 저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뭘 하겠습니까?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겠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불이 원래 날 불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난 불이에요? 제 친구 때문에 난 불이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원래 이 불은 안 날 불이었는데 너 때문에 났으니까 네가 다 갚아라 하면서 대위권이라는 것을 행사합니다. 이게 대위권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잔존물 대위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차가 3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네요. 빵! 그래서 제 차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차에서 저에게 300만 원을 저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 차가 전손이 났지만 먼지로 돌아간 게 아니죠.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차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또 부서진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취득을 하게 될까요? 원래 주인은 3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마치 차를 300만 원 받고 판 것처럼 되는 것이고 이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잔존물 대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 121페이지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크게 9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두 번째,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해 생긴 손해. 세 번째, 보험 목적물의 발효,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하지만 단 그로 인해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재로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전기적 사고,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등등으로 인해 생긴 손해. 그리고 일곱 번째,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아홉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는 보상하는지 어떠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지를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유형 첫 번째, 옆집의 화재 사고로 주택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서 파손되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벼락으로 인해서 냉장고가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파열돼서 가재도구가 침수된 경우는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요거는 화재보험인데 화재랑은 전혀 연관이 없죠. 그리고 네 번째, 화재 시 가재도구를 앞길에 꺼내 놓았는데 이게 밤중에 도난을 당한 경우도 화재보험에서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비슷하죠.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악의를 품고 저에게 방화를 해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된 경우에도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2페이지 중간에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료율 할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의 기본은 보험기간이 1년이다 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계약의 요건 및 보험료율 할인은 동일한 보험회사, 동일군의 위험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인 보험계약에 한해서 적용하고 계속해서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율의 95%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5%를 할인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기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율 할인은 1년 초과 그리고 3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손해보험 파트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 장기손해보험 파트는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료율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표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외우시려면 쉽지 않으시니까 제가 좀 쉽게 외울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년 초과 2년 미만의 계약 같은 경우는 175% 곱하기 2년 계약의 단기 계약료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짜리 계약 같은 경우는 그냥 17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년을 넘지만 3년까지는 되지 않는 계약 같은 경우는 250% 곱하기 3년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적용을 하고요. 3년 장기 계약 요율 같은 경우는 그냥 25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에가 내용이 길면 뒤에도 길다, 앞에가 내용이 짧으면 뒤에도 짧다라고 첫째로는 매칭을 시켜주시고요. 1에서 2년 안쪽으로는 175%, 그리고 2에서 3년으로는 250%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교재입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주택물건, 일반물건의 경우에는 80% 코인슈런스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보험 사고 시 비례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전체 건물의 가액의 80%만 가입을 해도 전부 가입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이제 주택화재보험은 제가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죠. 저희가 흔히 주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어떤 단독주택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포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가재도구들도 당연히 화재보험의 보상 항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병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택병용. 그리고 뒤에 일반보험 파트에 나가면 조금 앞당겨서 설명드리자면 병용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의 구분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병용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1층에 가면 뭐가 있죠? 어린이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분명 사람이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지만 이 건물 자체가 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주택 물건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택병용이다라고 부릅니다.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피아노 교습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영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방이 피아노 갖다 놓고 이렇게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병용주택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상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이렇게 슈퍼마켓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마켓 사장님이 문을 드르륵 열면서 뭐 줄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게 병용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병용과 병용주택은 문제에서 혼용돼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습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그리고 치료, 저희 그 뜸이라든가 하는 곳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거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어떤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일반 물건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공장 내 기숙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장 물건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교재 하단부에 보면 자동담보물건이라고 있습니다. 자동담보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곡간 등이 포함이 될 거고요.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은 자동담보물건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딱 봤는데 아 이게 있구나 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자동담보물건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물건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보험사에서 나와서 봤을 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의 판독을 통하지 아니하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요. 통화, 그러니까 화폐를 얘기하는 거 통화라 그러면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품, 원고, 설계서, 도안 등등등등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담보물건과 명기물건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고객의 어떤 건물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달려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면 이건 자동담보물건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고객께서 직접 보여주시거나 혹은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아시게 되는 경우에는 명기물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지급보험금 계산입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파트는 출제 빈도가 다소 낮은 관계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반 화재보험의 범위 안에는 일반, 공장,
명기, 자동담보물건 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 물건은 주택 물건과 공장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등 이런 물건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창고 같은 경우도 창고 업자의 물건으로서 화물 보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물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콘도라든지 오피스텔, 기숙사, 각종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일반 물건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 물건은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딱 공장이라는 느낌이 올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또는 가공 작업을 하는 곳, 기계, 기계류의 수리 또는 개조 작업을 하는 곳, 광석,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 작업, 석유 정제 공장, 그리고 여기는 형광펜을 좀 쫙 그어주세요. 공장 물건 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공장 물건으로 분류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 물건 구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외에 기타 명기 물건이나 자동담보 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대동소이하고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든지 보상하는 손해도 기본적으로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폭발 또는 파열만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지 의무, 계약 전에 알려야 되는 거죠.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 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소재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그리고 건물 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는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옷을 보관하는 창고와 화약류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면 당연히 보험료가 달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도 알려주셔야 될 거고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만약에 상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해두셨다면 이 경우에는 중복보험이 되므로 보험사에다 꼭 고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시에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동그라미 그리고 계약 해지권에 동그라미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 해지권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후 알릴 의무, 저희가 통지 의무라고 부르는 녀석 되겠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간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 배서를 받아야 된다. 저희가 보험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을 앞으로 배서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이 배서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동일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통지, 양도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건물을 계속해서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통지, 이 경우에도 30일 동그라미 치고 휴업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도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15일 동그라미 수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목적물, 요거는 뭐 보관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건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보험의 목적물을 이전할 때도 당연히 보험사에다가 통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현전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된 통지 의무 위반 시에 보험회사에는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계약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고 발생 시의 의무에서 손해 경감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 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간단히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서 불이 났네요. 근데 저는 여기 건물을 화재보험에 이미 든든히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서서 불타는 거를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결국은 다 타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제가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시점, 너가 이 시점에 발견해서 신고했으면 여기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너가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탄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손해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당연하지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손해조사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의 기타 사항입니다. 저희 책임의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전액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내용이고요.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미 불이 났어요. 저희 집은 다 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주겠죠. 근데 이거를 속이고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해지권은 아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에 불과합니다. 1개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시 해지권을 가지고요. 두 번째,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 시에 해지권을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기일은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금 지급기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금의 종류는 첫 번째는 신체, 재물, 그리고 배상 책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는 말 그대로 저희가 고객이 병에 걸렸다든지 크게 다쳤다든지 하는 경우에 나가는 보험금이 신체화 될 거고요. 재물 같은 경우는 저희 화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재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배상 책임이라 그러면 남한테 물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이 아프고 크게 다쳤대요. 아이고 급하다. 3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물,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남한테 물어줘야 되는 부분은 그 정도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7일 안에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책 구석에다가 좀 메모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특별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약관에는 총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도난위험, 담보특약, 군의 폭발위험, 담보특약, 세 번째 풍수재 위험 담보특약. 얘는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풍수재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죠. 바람, 풍자에다가 물, 숫자. 그래서 이 풍수재에는 뭐뭐 포함된다?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해일 등이 포함되는데 전부 다 바람 내지는 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폭설, 우박은 풍수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얘네가 물론 원래는 물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는 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폭설이나 우박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해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꼭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기위험 담보특약, 기업 휴지 손해 담보특약, 그리고 여섯 번째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특약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수건물 화재보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게끔 해놓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가입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16층 이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숫자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니까 제일 좁네요. 좁으면 서서 있어야겠네요. 2000제곱미터면 그것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세 번째 3000제곱미터면 제일 넓네요. 그러면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관공서는 저희가 가서 눕거나 앉지는 않죠. 보통 서서 일을 보죠. 그래서 관공서,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학원, 3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이렇게만 좀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얘네들 중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서 있으니까 관공서, 20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학원, 그리고 3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은 이 특수건물로 분류가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보상 범위입니다.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상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시 1억 5천, 부상 시 3천, 후유장애 시 1억 5천까지 보상이 되고요. 이 금액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표시를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이고요. 화재 대물 배상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해요. 크게는 음식점, 주점 혹은 문화 스포츠 공간, 기타 업소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파는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등등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가 있고요. 보상 범위 같은 경우는 사망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인당 1억 5천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부상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 피해는 한 사고당 10억 한도 내로 아까 말씀드린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와 같습니다. 13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저희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총 19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보상 범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1억 5천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고, 부상 같은 경우는 부상 급수에 따라서 달리 보상이 되는데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도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저희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서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약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 동그라미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상 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이 경우에는 대서를 포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풍수재담보랑 다르게 여기 있는 풍수해보험에서는 대설을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입 대상 같은 경우는 주택, 온실, 상가, 공장, 특히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 규모는 제각각이고요. 적게는 52.5%에서 많게는 92%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2.5%에서 92%를 보상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품의 종류는 총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주택물건, 일반물건, 그리고 공장물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택물건 같은 경우는 폭발, 파열을 담보하지만 그 외에 일반 공장물건에서는 별도로 담보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손해 종류는 총 3가지,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가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화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 특종보험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